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지난 6월 중국 중부의 허난성에서 현지 당국이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백신 앱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이 산둥성에 사는 양 모 씨는 6월 13일 아침에 이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여기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건강 코드 스마트폰 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중국은 지금 정부 당국이 시민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이 의심되면 이 건강 코드 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양 씨는 또 한 번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허난성 관리들이 그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즉각 허난성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난성 당국이 양 씨가 지방은행 부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급 정지된 23만 위안, 한 4,470만 원 정도를 인출하기 위해서 허난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조치를 했던 겁니다. 허난성에서는 이 4월부터 여러 은행들이 출금을 허용하지 않게 되니까 예금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죠. 지방당국은 시위가 확산될 경우에 이 중앙정부가 이를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하고의 싸움을 미명으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를 악용해서 시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완전히 허물었고 동시에 공급망 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점적인 시책이기도 해서 이 3년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목적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빙자해 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중국산 백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실린 미중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중국이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완화하며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낮아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중국이 정책을 완화하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억 1,200만 명으로 증가하고 반년 안에 16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시진핑 정부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제서 이 서방 세계가 만든 백신을 들여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2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국방보다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석에 취임하면서 무관용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 중국 인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하이 공항국에 따르면 2021년 검거율은 절도 96%, 지하철 소매치기 100%였는데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거지역과 상업 건물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상하이의 강도 사건은 대폭 감소했으며 앞으로 이 강도 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뛰어난 개인 감시 덕분에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중국 인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공공안전 관련 지출이 2020년에 2,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82조 300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거의 10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니케이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공공안전의 지출은 국방비보다 7%가 더 많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인민들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지는 데다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이 불신이 깊어지면서 이젠 중국 인민들도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민을 감시할까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21일 중국이 곳곳에 설치를 한 5억 대의 폐쇄로,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같은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 사회를 구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최신 정보기술, 그러니까 IT를 이용해서 15억 인구를 통제하는 중국식 하이테크 전체주의, 디지털 레닌주의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중국 공안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입찰 서류 등을 1년 이상 분석한 결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남부 광둥성 중산시 공안은 주변 300피트, 그러니까 91m 반경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를 통해서 수집된 목소리는 이 성분 분석을 거쳐서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불어서 이 남동부 푸젠성 공안은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얼굴 사진만 25억 2천만 장이다 그러면서 이 푸젠성 측은 감시 장비를 구입하는 입찰 서류의 구입 목적에 인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라고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이 휴대전화 정보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스마트폰으로 특정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기에 사용된다는 거죠. 이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당국의 이 같은 광범위한 생체 정보 수집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음성과 안면, 홍채 정보 같은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25일자에서도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장차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이 개인의 일상을 감시 카메라 등으로 관찰하다가 평소와 다르거나 의심 가는 행동이 감지되면은 경찰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감시 프로그램은 특정 유형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그대로 적용해서 차별을 고착화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전과자, 마약 경험자, 상습 민원인, 또 정치 선동가, 이주 노동가, 미취업 젊은이, 소수민족, 외국인, 에이즈 환자 같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특별 감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찰 활동에 데이터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 중국처럼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아무런 견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국 인민들은 지금 철저한 감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주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이 중국 공산당의 제일 가는 목표이고 또 그래야만 중국 공산당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비용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중국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이 중국 인민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